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남편이 있습니다. 맨날 밥 달라고 징징대고 팬티 하나 지 손으로 빨지 못하는 미련 곰탱이 남편 놈이지요.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만 해도 어쩜 그렇게 자상한지 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우리 지연이 오늘 일하느라 엄청 힘들었지? 내가 발 마사지 해줄게. 아니야, 오빠. 오빠도 힘들 텐데 내 발 마사지까지 해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오빠, 나는 괜찮아. 남편은 본인도 힘들 텐데 항상 저의 몸을 마사지 해주려고 엄청 노력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같은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말하면 어머, 요즘 그런 남편 없는데 잘 됐다. 내 남편은 맨날 밥 먹고 식탁 치우지도 않고 김치 국물이 꾀재재하게 식탁에 말라붙어서 진짜 나 미치겠어. 그래, 나도 지연씨 남편 너무 부럽다. 어떻게 그런 남자를 잡은 거야? 진짜 운 좋은데, 지연씨? 나도 그 비법을 좀 알려줘. 사람들은 다들 저를 보고 그런 남편 도대체 어디서 만난 거냐고 너무너무 부럽다고 한마디씩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면서 그러게요. 운이 좋은 거죠 뭐. 참 감사해요. 이런 남자를 만난 게요.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딱 1년 지나니까 그 남자 저에 대한 사랑이 팍 식더라고요. 불같은 사랑을 초반에 하고 그 뒤부터는 말도 안 통하고 지멋대로 사는 자신의 본성이 나오는 남자였어요. 남편은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을 만나는 때가 정말로 많았고 신혼 초까지만 해도 집에 일찍 들어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안 지키더라고요. 맨날 새벽 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면 저는 쓰러져가는 남편을 받아 침대 위로 눕히고 옷 갈아입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맨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러는 거야? 아 몰라.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어? 내 친구 변호사는 처가가 어마어마한 빌딩 건물주라서 일 빡세게 안 해도 백화점 가서 맨날 놀러 다니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더라. 아주 나 진짜 부러워 죽겠어. 당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를 다른 친구들 마누라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청 속상했지요. 제가 그래도 젊을 때는 꽤나 청순한 이미지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원래는 결혼을 늦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의 남편이 워낙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저 없으면 못 살겠다고 쇼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거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하여튼 그렇게 대시를 받은 저는 그 남자에게 빠져서 결혼하게 된 거고 결국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맨날 부스스하게 일어나서 밥 달라고 소리치고 식탁 치우지도 않게 된 남편. 저를 부러워하던 동네 아주머니 남편분과 제 남편은 뭐 다를 게 없었어요. 저는 아주머니들에게 에휴, 신혼생활 좋은 것도 딱 1년 가나 봐요. 맨날 야근하고 이젠 밤 12시에라도 집에 들어오면 감사할 지경이에요. 이거 뭐 들어오는 사람은 별 신경 안 써도 집안에서 사람 기다리는 입장으로서는 애가 타거든요. 처음에 제가 남편이 제발 씻겨준다고 자랑한 게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신세 한탄을 했지요. 아주머니들은 에휴 그래 우리도 신혼 초에는 남편들이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대해줬지.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내가 남자가 되고 우리 남편이 여자가 된 것 같아. 신혼 초에는 내가 맨날 울고 눈물 흘렸는데 이제는 남편한테 무슨 말 하면 남편 놈이 눈물 흘리더라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나 봐. 이렇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신혼 초 때와는 다르게 남편의 변한 모습에 너무나도 큰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내가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은 심정이야.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시작된 거야?
매일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한테야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 그냥 속마음도 털어놓고 함께 남편 뒷담 까는 재미로 살았는데 제 친구들한테는 아니었어요.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 남편이 나 이번에 샤넬백 사줬잖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게 샤넬 800만원짜리 가방이다? 치, 너만 자랑하냐? 나도 자랑할 거 있다?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해서 나 처갓집 인테리어 해줬잖아. 가방이야 뭐 소모품이지만 인테리어는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는 거잖아. 볼 때마다 기분 좋고. 우리 남편도 네 남편한테 뒤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남편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들어올 때마다 나 무시하고 나랑 다른 여자들 비교하고 그런다? 집에서 나 완전 마귀알맘 취급받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에게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는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체념하게 되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말씀을 들어보니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을 하니 제 남편도 다른 남자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일이 터지고야 만 거였어요. 미적지근한 상태로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남편의 정자수가 너무나도 적고 저도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와 남편의 나이 차이는 거의 띠동갑이었고 남편은 늙었고 저는 몸이 안 좋으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이가 없는 딩크로 지냈는데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게 있었어요.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니 아이가 없어? 왜 아이를 안 가지기로 한 거야? 신기하네. 아이 낳아서 키우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왜 못 느끼면서 살아? 에이구.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아이 못 가지는 걸 제 탓하고 슬슬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권태로웠지요. 아니, 결혼하면 행복하고 마음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생활 안 했지. 도대체 이게 뭔데? 내 결혼 생활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건데?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미친 듯이 죽고 싶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회색 하늘에 잿빛만 가득한 걸까? 한숨 쉬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제가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운다는 거였어요. 나름 그래도 변호사라 그런지 그런 쪽에는 깨끗한 듯 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니놈이 얼굴도 못생겼는데 바람까지 피우면 내가 진작에 이혼했지. 바람이라도 안 피우니까 내가 너 데리고 사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이 박살나게 된 사건이 벌어진 거였어요. 우리 엄마 환갑날 저는 뭐를 해드릴까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생활 중간에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따로 돈벌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장도 보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 외에 제가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아예 없다시피 했어요. 좀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엄마 환갑을 챙겨드리려면 저는 누군가에게 따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남편에게 당신 우리 엄마 다음 주에 환갑인 거 알지? 뭐 해드릴까? 내가 당신한테 용돈 매달 주잖아. 그 안에서 적당하게 선물 골라서 해드리면 되지. 요즘은 환갑 안 챙기잖아. 100세 시대인데 무슨 환갑을 크게 챙기려고 해. 그냥 적당히 해드려. 그리고 노인네들 좋은 거 선물해주면 해줄수록 적응돼가지고 더 큰 거 요구한다? 뭔 말인지 알지 대충? 역시나 남편은 시큰둥했습니다.
게다가 엄마를 노인네라고 칭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남편이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진짜? 노인네라니. 아무리 뒤에서 말하는 거라고 해도 장모는 장모야. 당신 갈수록 말하는 게 기분 나빠. 그리고 당신이 주는 용돈이 완전 쥐꼬리만한데 그걸로 내가 다른 걸 어떻게 사? 우리 먹을 거 장 보고 관리비 내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아예 없는데 엄마 환갑 선물 살 돈은 따로 나한테 줘. 그때 남편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뭐? 어이없네 진짜. 지금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에휴, 진짜 이제 나를 완전히 돈 버는 기계 취급하는구나. 네 엄마 생일을 왜 나보고 챙기라고 하냐? 그리고 왜 내 돈으로 챙겨야 하는 거냐? 됐고, 내가 알아서 장모님 환갑 선물 사올 테니까 당신은 이제 내 앞에서 환갑 얘기 그만해. 저는 벙쪘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회사를 못 다니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내가 어디서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인 건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렇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편이었고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입만 꾹 다물고 있었지요. 그렇게 그날 밤 회사에 갔다 온 남편은 양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뭐야? 그렇게 툴툴대고 싸가지 없게 말하더니 결국에 우리 엄마 환갑 챙겨준다고 저렇게 양손 가득 뭘 가지고 온 거야? 저는 현관으로 나가서 남편을 마중했습니다. 당신 아까 장모님 환갑 선물 이야기했지? 우리 로펌에 박혀있는 선물 꾸러미들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장모님한테 전해드려. 저는 남편의 손에 든 선물을 본 순간 어이가 없어서 진짜 손을 올려 떡두꺼비 같은 남편의 볼따구에 뺨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 양손에 든 것은 스팸과 그냥 추석 선물 세트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주워도 안 가질 식용유, 스팸, 수건 등등이었지요. 어떤 장모가 환갑 선물로 이런 걸 가지면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말이 안 나왔지요. 당신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 아니지? 이런 걸 우리 엄마 환갑 선물로 주라고? 아무리 내가 만만해도 우리 엄마까지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니지.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런 취급하냐? 당신 엄마 환갑에도 이렇게 챙길 거야? 아니,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당신 엄마 환갑에도 이렇게 이따구로 개판으로 챙길 거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저에게 그래. 우리 엄마 환갑에도 이렇게 챙길 거야. 알겠어? 그냥 이렇게 퉁치면 되는 거지. 왜 쓸데없이 돈을 또 쓰려고 해? 그리고 이런 거 우리 회사에 진짜 수두룩 빽빽하게 깔렸으니까 더 필요하면 말하고.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당신 내가 정말 원래부터 알았지만 말이 정말 안 통한다.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내가 진짜 등신이다 등신. 미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딴 남자랑 결혼한 건지. 에휴, 장모 생일날 스팸 세트 남은 거 가져다주는 천하의 미친 사위가 어딨냐? 네 변호사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이따구로 장모한테 대하냐고. 아니겠지. 너는 내가 만만하니까 우리 집까지 무시하는 거겠지. 그날 저는 남편과 진짜 미친 듯이 싸운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저희는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죠. 저는 그때 실패한 결혼 생활로 인해서 우울증을 가지게 되었고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었고 그래서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기에도 창피하고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입 닫고 있었지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 저에게 정내미가 떨어진 건지 말을 걸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둘 다 이혼할 용기는 없었던 거죠. 남편도 체면을 중요시하고 저 또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남들의 눈이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추진하게 된 계기가 딱 생긴 겁니다.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핸드폰과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사실 저희 집 돈 관리는 남편이 다 하거든요. 금융 쪽 관련한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남편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를 본 적이 없는데 우연히 남편이 세금 처리랑 비용 처리한다고 신용카드 내역서를 식탁 위에 올려둔 걸 제가 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워커힐 호텔 48만원 결제, 워커힐 호텔 한식당 80만원 결제, 그리고 또 쉐라돈 호텔 40만원 결제, 신라스테이 비즈니스 호텔 20만원. 저는 믿기 힘든 금액이었죠. 저랑 연애할 때도 호텔 한 번 안 갔던 남자인데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호텔을 데리고 가는 건지, 그리고 누구랑 간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거래 내역서를 본 순간 바로 직감을 할 수 있었어요. 아, 이 남자 결국 바람났구나. 대체 어떤 년이랑 바람난 거야? 그래, 우리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바람은 짐작했지만 결국엔 올 게 왔구나.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직감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고 속상한 마음에 제가 택시를 타고 친구네 집에 가서 막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남편과 상간녀를 보게 된 겁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쌍문동 한 길가에서 손을 잡고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진 채 보던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막히던 길에서 택시를 타고 있었던 제가 길을 빤히 보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였어요. 저요? 바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지요. 그리고 시익식 대면서 집에 도착해 남편이 들어오기를 바랐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뒤에 남편이 오더라고요. 저는 니 미쳤냐? 변호사가 이혼도 안 하고 마누라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네? 그리고 너 내가 멍청한 줄 알았지? 너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식탁에 두면 내가 안 볼 줄 알았어? 뭐야? 뭔 소리야 갑자기? 이 옆에 내가 뭐 어디 음식을 잘못 먹었나? 왜 난리야 갑자기 짜증나게? 나 아까 쌍문동에서 당신 어떤 여자랑 손잡고 뽀뽀하는 거 다 봤어. 아주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고. 내가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당신이 한 행동이 화가 나서 당신 생각했는데 길가에서 당신이 여자랑 서 있더라고. 참 웃기지? 나도 이런 식으로 당신 바람 잡을 줄은 몰랐다. 그년 뭐냐? 나랑 이혼하고 그년이랑 결혼하게? 남편은 한참 동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몰래 바람을 피우려고 했는데 저한테 딱 걸리니까 지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바람 피운 것은 반박할 여지도 없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니까요. 남편은 결국 말하더라고요. 그래, 나 바람 피운 거 맞아. 솔직히 내가 변호사의 사회적 위치도 있는데 당신 같은 여자랑 앞으로 남은 인생 평생 동안 살려고 생각하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 내가 왜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나고 누구나 가지고 싶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공부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당신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결혼한 거고 1년 넘으니까 이제 딱 알겠더라. 내가 병신 같은 판단을 했다는 것을. 그래도 이혼할 수 없으니까 참고 살다가 나도 죽기 전에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서 나 지금 연애 중이야. 25살 미대생이고 어쩌다가 알게 된 사이인데 그 여자가 나를 더 좋아해서 우리 그냥 교제하기로 했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 데리고 살 거야. 나한테 젊음을 주고 행복을 준 여자니까. 저는 그 남자의 말에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당신 이제 막 나가는 걸로 결심했구나? 뭐? 25살이면 당신이랑 몇 살 차이야? 그 여자가 왜 당신이랑 만나준대? 당신같이 못생기고 떡두꺼비 같은 남자를?
변호사라고 만나주는 거야? 그렇다면 그 여자 보고 꿈깨라고 해. 당신 얼마나 재수없고 말 안 통하는 남자인지 내가 알려주기 전에. 저의 말에 남편은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참네. 그래, 나 정도 능력이 되는 남자들은 원래 젊고 이쁜 애들이랑 잘 놀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당신 내가 부러우면 당신도 젊고 이뻐지든가. 그러면 남자들이 꼬이겠지. 그런데 현실은 당신 늙고 못생겨서 남자도 없고 설상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진 못할 거야. 왜냐하면 당신은 늙은 여자일 뿐이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진짜 옆에 있던 꽃병을 들어 얼굴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뭔 이런 남자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남편의 발언이었어요. 그때 저희는 미친 듯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 것 같아요. 서로 얼굴 보기 싫다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면서 물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워커힐에서 결제한 80만원어치 한식당 돈, 그거 상간녀 엄마 환갑날 잘 보이고 싶어서 대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환갑날에는 스팸 세트 가져다 주라고 하더니 상간녀 엄마 환갑날에는 최고급 한식당 요리 코스 대접하고, 전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상식이 안 통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를 무시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할 문제니까요. 그런데 저희 가족, 우리 엄마까지 만만하게 보는 것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 때문에 엄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하니까요. 그때 저는 굳건하게 결심한 것 같아요. 똑같이 갚아주겠다고요.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했고 남편은 자기 변호사 사무실 근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남은 집에 살면서 화병을 달래기 위해서 수영을 등록했는데 거기서 제 인생을 바꿀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아침 수영이었는데 저와 그 남자 빼고는 거의 다 60, 70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들은 오랫동안 강습을 하셔서 다들 끼리끼리 친한 상황이었지요. 저와 그 남자는 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도 얼마 전에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은 수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였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8살이나 어린 청년처럼 생긴 젊은 사내였는데 키도 185에 얼굴도 요즘 인기 많은 임영웅을 똑 닮아서 진짜 키 165에 초뚱땡이 두꺼비를 닮은 제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잘난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에게 너무 끌리더라고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인 듯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영장에서 만나서 그런 것도 있고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질감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조금씩 가까워진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조심스럽게 교제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어차피 우리 이혼할 사람들인데 문제될 거 없지 않냐고 했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할 이유는 하등 없었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결국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임영웅 닮은 사람 손을 잡고 길가를 지나다닐 때면 아프리카에서 호랑이에게 목줄을 차고 걸어다니는 부족장이 된 것처럼 엄청 기분이 좋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진짜 너무나도 우연히 남편을 보게 된 거였어요. 전 남편을 고깃집에서 봤는데 전 남편은 회사 변호사들이랑 다 함께 삼겹살을 먹고 있었고 저는 교제하던 남자와 함께 그곳에 고기를 먹으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와 전 남편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전 남편과 함께 밥을 먹던 변호사들이 전부 일어나서 제 남친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쩐 일로 대수그룹 아드님께서 여기에 다 오셨대요? 이번에 의뢰건 저희 로펌에 맡겨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변호사들이 하는 거였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만나냐? 뭐냐? 하면서 당황을 했고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교제하던 남친의 아버님이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남자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겠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어서 검소한 편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능력이 어마어마한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제 전 남편은 제 남친을 보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지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잘생긴 남자를 제가 만났으니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였지요. 그때 제 남친이 제 전 남편에게 우리 지연 씨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신 전 남편분이 아버지 회사 담당 로펌 변호사셨군요. 에휴, 고작 이렇게 못생기고 얼굴에 두드러기 난 것 같은 남자한테 우리 지연 씨가 상처받은 게 저는 너무 분하네요. 지연 씨 남편은 어떤 남자일까 궁금했는데 고작 이 정도 남자였다니. 지금 우리 지연 씨랑 이혼해서 제가 참는 거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 지연 씨랑 연락하거나 뭐 수작 부리거나 괴롭히는 거 있으면 저 절대로 가만히 안 둡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로펌 변호사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남친은 제 전 남편에게 경고를 날렸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우리 오늘 삼겹살 말고 소고기 먹자. 내가 사줄게. 그리고 당신은 저런 남자한테 하대받을 정도로 못난 여자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전 남편은 잊어.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하며 제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갔어요. 진짜 저는 그 순간 무슨 동화 속의 공주님이 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자기야, 아니 아까 진짜 무슨 자기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같았어. 아, 그랬어? 안 그래도 아까 가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자주 만나시는 변호사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 나도 아무래도 사업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변호사분들 소개시켜주고 해서 얼굴 몇 번 본 적 있는데 당신 남편이 거기 있을 줄은 몰랐다. 당신 너무 이쁜데 왜 그런 못난 놈이랑 결혼하고 상처받아서 힘들게 산 거야. 아, 마음 아파.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내가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온 거구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 아, 꿈만 같다. 지금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 남편이랑 결혼한 그 여자, 대학생이 아니라 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그 여자를 소개시켜준 그 남자도 깜빡 속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긴 보통 여자의 정신이었다면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제 남편을 사귈 리가 없었지요. 업소 여자고 믿을 구석은 젊음과 얼굴 하나뿐이니까 남편에게 대시를 해서 사귀고 결혼까지 꼴이 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남편 변호사이지만 돈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짠돌이 변호사였던 거고, 결혼하고 나서 속은 기분이 든 그 여자는 제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도중에 업소 일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딱 걸린 거죠. 바로 남편 로펌 변호사가 손님으로 온 거고, 둘이 완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서로 쉬쉬하면서 만나던 중에 딱 걸리게 된 겁니다. 제 남편에게요. 그래서 완전 그 로펌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따로 없는 거였지요.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은 꽃뱀한테 제대로 물려가지고
마음도 털리고 돈도 털리고 멘탈도 정신도 어느 것 하나 남은 것 없이 탈탈탈 털렸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꽤나 쌤통이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몸까지 털린 거죠. 업소에서 일하던 그 여자가 온갖 성병을 제 전남편한테 옮긴 거고 지금도 치료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전남편한테 문자를 하나 딱 보냈네요. 어이구, 초뚱땡이 여드름 난 떡두꺼비씨. 당신이 바람나서 나 버리고 다른 여자 손잡고 결혼했잖아. 어때? 그 여자랑 살아보니까? 지옥이 따로 없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잘했어야지. 당신같이 못생긴 남자가 젊고 이쁜 여자랑 사귄다고 할 때부터 나는 눈치챘어. 그 여자 보통 여자 아니고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란 것을. 에휴, 불쌍하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내가 얼굴도 못생기고 늙어서 잘난 남자 못 만날 거고 어떤 남자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당신이 틀렸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얼굴 당신도 봤지? 엄청 잘생기고 잘난 거. 내 주변에서 요즘 나한테 부럽다고 그런 남자 어디서 만났냐고 다들 난리야. 내 남친도 나한테 당신 왜 저런 놈이랑 결혼했었냐고 묻더라. 에휴, 난 지금 당신이랑 이혼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졌다? 오히려 고맙네. 업소 여자랑 행복하게 평생 동안 잘 살아. 나는 임영웅 닮은 남자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약 올리는 문자를 보내고 전남편 번호를 딱 깔끔하게 차단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복수를 했다는 느낌에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저와 교제를 하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댁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고 맨날 미움만 받았는데 재혼을 통해서 만나게 된 새로운 시댁 식구분들은 전부 다 저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다들 매너도 있으시고 친절하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죠. 그리고 재혼한 남편이 당신 어머님 환갑날 전 남편이 잘 안 챙겨줬다고 했지? 이번에 내가 확실하게 어머님 생신날 제대로 대접할게. 그동안 전 남편이 상처 준 것들 내가 다 감싸 안아주고 사랑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재혼한 남편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엄마 생신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들다는 맛있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8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서 근사하게 방을 잡고 최고의 하루를 보내게 해주었지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엄마 사위한테 스팸 세트 받고 속상해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는데 정말 재혼 잘한 제가 당당하게 멋있는 사위를 데려와서 엄마 기분을 좋게 해드리니까 진짜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당신 이제 전남편은 잊어. 우리 서로 전남편과 전 아내에게 상처받은 것은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시련이었나 봐. 항상 행복할 순 없으니까 우린 그런 시련을 겪는 거고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던 당신 너무나도 대견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면서 남편은 저를 안아주었고 저도 세상에서 가장 벅차는 마음으로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짜 한박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사랑해. 나도 당신한테 잘할게. 그렇게 저는 쓰레기 같은 남편을 치워버리고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처럼 너무나도 저에게 과분한 남자를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매일매일 순간이 꿈 같을 정도로 행복하네요. 언제 우울증 걸렸냐는 듯이 저의 상황은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들의 나날들이 되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혼을 안 했다면 저에게도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들이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 채널들의 사연을 듣다가 저의 사연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네요. 만약에 전 남편이 저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꼭 좀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해주고 싶네요.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해도 하늘은 누가 잘못하고 누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에휴, 지 장모한테 환갑날 스팸을 주고 상간녀 장모한테는 80만원짜리 한식을 대접하는 놈의 인생이 순탄할 리는 없겠지요.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른 거니까요. 그럼 저의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간 힘든 순간도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고 마땅히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요즘 시국이 참 어려운데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같이 이겨내봅시다. 그리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 싹 다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꼭 살인을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짓밟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바람 피우는 것도 영혼을 짓밟는 행위 중 하나인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